예산군 덕산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 심어져 있던 1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가운데 그 이유가 나무 위로 뻗은 전선 때문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 의회가 주최한 GTX-C 천안 연장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천안 연장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충분하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산의 순천향대학교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산시가 아트밸리 백인 백색전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파문으로 해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수협 조합장들이 우리 수산물들은 안전하다며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예산군의 둘리 저수지에는 저수지 조성과 함께 심어져 무려 40여 년이나 주민들과 함께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밑동만 남긴 채 사라져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의 둔리 저수지에는 저수지가 생기면서부터 주민들이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1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들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40여 년 이상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나무들이 없어져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을 반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울창한 나무였었는데 하루아침에 비어서 나가니까 아주 속상하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이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는 원인은 나무들 위로 지나는 전선과 통신선 때문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와 일부 주민들의 이와 같은 민원이 예산군으로 전해졌고 예산군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나무들을 밑동만 남긴 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린 것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가지만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예산군 측은 몇 해 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베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전선이랑 가지 뻗어나가는 위치랑 딱 거기서 경계예요. 이 그 나무에 가지가 없이 그냥 몸뚱이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좋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큰 피해가 난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통신선이나 이런 게 막 다 잘라지고 이제 집으로 나무가 뭐 가지가 꺾여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피해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이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주민과 함께했던 나무들을 베어버리기 전에 먼저 다수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행정당국의 소통 없는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이 출범 1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김태흠 지사는 힘센 충남이라는 모토 아래 굵직한 현안들을 다수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김 지사는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도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충남도정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천명했던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처럼 한 해 동안 바쁜 행보를 이어갔던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대기업 총수를 연이어 만나
지역 현안을 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가 가진 독대에서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할 때 또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도민들께 말씀드린 것은 충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밋밋하고 또 무색무취한 이런 도정을 좀 탈바꿈시키겠다. 체제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좀 역동적이고 좀 열정적이고 그리고 좀 파워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환골탈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과물을 내는 이제 도정을 하겠다 하는 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정의 그런 체질도 좀 바꾸고 또 성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목표와 방향도 정하고 또 정책들도 나름대로 세팅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정은 출범 6개월 만에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며 다양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김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에도 성공했고 대표 신도시 종합병원 또한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겨 2026년 개원하기로 하는 등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도 빛났는데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민선 8기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김태흠 지사가 그가 갖고 있는 투기 전투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충남도정에 어떤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한 지역 내 여론이 갈수록 들끓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시 의회와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GTX-C 노선 천안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C 천안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의회와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결의를 다지고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천안박물관에서 결의문 낭독과 함께 학계, 정계,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천안시 개발위원회 최윤기 회장은 천안이 전국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GTX-C 노선 연장을 위해 정부의 연장 확정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천안시의 정도희 의장은 GTX-C 노선 연장이 시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을 편리하게 하고 수도권 생활권으로서의 이점을 누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행 당국대 교수는 GTX-C 천안 연장이 당위성과 관련해 수도권 전철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선로를 활용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 BC 레이쇼가 충분히 나와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천안 연장은 꼭 실현될 걸로 기대합니다. 국토부 발표에 이제 7월 이전에 결정이 될 거로 봅니다만 천안 연장이 확정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배가시킬 GTX-C 천안 연장을 위해 학계와 정계, 행정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아산 순천향대학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학 가운데 순천향대가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는데요. 최종 선정될 경우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지정까지 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순천향대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향대 등 15개 대학이 낸 혁신기획서를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가 과감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데 주목했습니다. 저희 순천향대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서는 학제와 교육 대변역을 통해 학생들이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 맞춤형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이어드 체계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무슨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던 입시 체계를 어떤 학제와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체계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받은 대학은 순천향대가 유일한데요. 모건대와 배재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추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게다가 예비 지정 1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강원, 영남에 쏠려 있어 충남 홀대 혹은 지역 편중이나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임에도 순천향대는 아직 최종 선정이나 관문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예비 지정을 받은 15개 대학은 9월 말까지 혁신기획서 종합본을 완성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정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순천향대 공동체는 글로컬 대학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이번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우리 학교가 예비 지정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꼭 최종 선정까지 순항해 세계 최고의 글로컬 대학이 되길 염원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할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30년까지 논산시에 들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국방산단 및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국방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신시장 선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할 정부기관이 충남 논산에 들어섭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백성현 논산시장 등과 함께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논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일원 3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969억 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무인체계 운용실험, 로봇체계 시험, 캠바이오 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평가연구실험, 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 기술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따라올 생산 효과는 3,84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6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60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여 개 앵커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우리 논산에 잘 정착하고 또 협력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우리 논산 시민들 가장 또 큰 장점은 군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환영과 반영도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 관련 기관 유치와 국방 클러스터를 통한 국방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이행 절차와 정부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행정력을 집중해 계획대로 센터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트밸리 문화사업은 민선 8기 박경기호가 출범하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벌써부터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백인 백색전에선 참여 작가들에게 창작 대가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데다 지난 4월 이순신 축제에서 펼쳐진 군악의장 페스티벌 행사엔 예산 절반을 들인 사실이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각 상임위별로 아산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화환경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신정호 아트밸리 문화사업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정호 일대 카페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산시는 카페를 갤러리로 활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며 적극 알려줄 것을 각 언론 매체에 당부했습니다. 박경규 시장은 이 전시회를 2024년엔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산시는 참여 작가에게 창작 대가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 홍보비와 도록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은 8,7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예산이 1억 5천임을 감안해보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홍보에 들어간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고 문화예술가 김선옥 과장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당하게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보조 사업자와 그 작품을 주시는 작가분들이 상호 협의하에 계속 상호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네.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작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을 작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작가분이 작가 피를 못 주면 작품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작가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부분을 작가분이 감안하고라도 작품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문체부는 아티스트 피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아산시는 성우 이순시 축제를 홍보하면서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니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만 6억 2천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작가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행사만 홍보한 점,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12,6억을 투입한 건 아트밸리 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국 수산인들의 대표격인 수협조합장들이 천안에 모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어업인들의 대표격인 수협조합장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산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이들은 천안시 병천면에 자리한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노동진 중앙회장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소비 촉진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조합장들은 선언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정보로 국민들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로 우리 수산물들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수산물들에 대한 시식회를 직접 진행하며 소비 촉진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어업인분들이 안심하고 새로움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식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물 판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한편 당초 조합장들은 이날 모인 자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에서는 이번 주부터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AI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충남청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청내 반부 폐경제범죄 수사대 및 각급 경찰서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9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한 심리를 이날 오후 열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박 시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항소심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초 다음 달 예정돼 있던 박 시장의 유럽 출장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시 당국도 이와 관련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안 백석자연제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백석교 하행선 복구 작업이 지난 21일 개통돼 이 구간의 교통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백석교 하행선 개통에 앞서 유관순 체육관 앞 사업지구 내 신설이교 제가설을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해 백석 3호로 통행을 정상화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백석교 하행선 제가설을 본격 장마철 이전 완료해 교통량 일부를 분산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주민 불안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백석교 상행선 구간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승현 충남지역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초록우산 재단에서 나오셔서 그런지 의상이 딱 초록색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좀 많이들 귀에 익은 단체이긴 한데요. 그래도 자세한 재단 소개와 충남 지역본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원이 필요한 여러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아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194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7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고아를 돕는 일로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우며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아동호우 대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한 50여 개 사업기관에서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지역본부는 전국의 광역시와 도 단위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자립, 교육, 주거, 건강 이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지역본부는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드림스타트나 시설, 복지관, 가족센터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해 오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계시면서 최근에 중점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꿈자람 하우스하고 아동 인재 양성 사업인 아이리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꿈자람 하우스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천안시를 비롯해서 달빛사랑봉사단,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헤비타트, 천안시 복지재단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집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고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쪽방,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천안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서북구보다는 동단구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사실 자력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안시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올해로서 3년차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가정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4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행복하고요. 또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인데요. 아이리더 사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학업, 예술, 그리고 체육 분야 등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한 1000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충남에서는 40여 명의 아이들이 올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지역본부에서는 또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라나면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좀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볼 때 참 가장 마음이 아픈데 맞습니다. 정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록 우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타 재단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재단은 오랫동안 오롯이 아동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아동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해외보다는 국내 아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비중도 국내 아동 비중이 전체 사업 비중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같은 지역본부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투명성과 조직 문화 등에서도 다른 어느 단체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요? 충남 아동 수는 약 34만 명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14,600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연간 2,600명 정도 아이들을 도왔는데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수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아이 우리가 키운다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저희 지역본부 기준으로 보면 45억 정도를 작년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모금된 금액은 2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금 금액이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도민들이 조금 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면 바로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지역본부에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 지원 사업들을 이어오시면서 보람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재단에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 등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저는 최근에 아동 주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빈권 아동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그 주거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때 정말 언론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관심을 이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협력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론사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저희 재단과 통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언론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천안신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잡을 수 있어서 저 또한 기쁜 마음이 들고요. 예. 또한 함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분들에게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성인이 된 후에, 이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동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건강하게 사실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온전히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며 국가가 그리고 지역사회 어른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야 될 것이고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참여가 아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현 충남지역본부장님과 함께 초록우산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공직자들의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인사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역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들입니다. 인사철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측근들의 모함 또는 압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한번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인사와 관련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사에 있어 가장 기본인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보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인 것입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도 한 시의원과 갈등이 있었던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 조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사적 감정으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정기 인사가 아닌 이른바 핀셋 인사를 단행해 이를 들어준 최종 결정권자인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책임의 무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듯 인사권자는 가벼운 소리를 멀리하고 늘 무겁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천안시 공무원들의 전기 인사 때는 단체장이 소속 전 직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